그 가장 큰 변화가 특히 우리 외신 기자니까 네. 보고 있는 것이 외교가 어떻게 변한지에 네.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 네. 외교는 그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. 변화가 제일 큰 분야죠. 그러니까 이전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예, 그 외교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대외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. 예, 그거 그 전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. 그 과거에 있었던 정부는 이런 말이 있죠. 그 한국에서는 음. 4대 강국 외교라는 네네.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, 일본, 러시아 음. 하고 어떻게 대응하면서 네. 북한 문제를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, 네. 그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네.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일 뭐 소개하고 싶은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. 네네.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6월에 처음에 갔던 그 해외 방문하셨던 장소가 그거 스페인이었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거 그 나트에 음. 그 초대받고 가셨는데 네네. 그때 완전히 그 뭐 4대 강국이 아니라도 음. 그 자유, 민주주의, 인권, 법治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많은 나라하고도 그 협력해서 외교를 움직여야 한다.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그거 소개하는 기사를 썼어요. 그거 뭐 네. 옛날에는 북한 중심으로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4대 강국 외교를 하고 있던 한국 외교가 그 유럽 나라도 다른 그 오스트라리아 같은 나라도 연대할 방향으로 이야기하셨다.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우리 회사에 있는 파리스 지구장이 현장에 있었는데 그 스페인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었는데 네. 너무 놀래서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. 그 음. 채팅에서. 지금도 한국에서 이렇게 일본이 영향력이 있는 거, 존재감이 있는 거 몰랐다고 4대 강국 외교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. 왜냐하면 그 유럽에 있다면 그 파리나 스페인이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은 다 휴대폰이라면 삼성 거 쓰고 그리고 음악이라면 K-팝이죠. 그 한국 음악, 한국 드라마 보고 문화도 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요즘 그 무기 같은 것도 전시회 같은 거 무기도 많이 팔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너무 한국은 일본보다는 존재감이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근데 정치가 따라오지 못했다. 근데 이제야 왔다고 정치가 그 유럽에 그런 같이 공유하는 외교에 등장했다고. 그러니까 정치가 좀 늦었다고.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일본 그렇게 의식하는 것보다 더 자신 가져야 된다고. 사실은 다 유럽 사람들은 뭐 전도 크게 보고 있다고 한국 나라 네. 문화나 경제를. 그러니까 문화 경제에 겨우 그 정치가 달아왔다고. 그렇게 우리 동료의 그 파리 지구장이 평가하시고 이 이야기 주변에 있는 정부 사람이나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다 모르고 있죠. 이렇게 나라가 커지고 있는 줄.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외교가 많이 바뀌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평가는 역시 높죠.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그 한국 국내에서는 비판받고 지지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. 그런 리스크가 많은 결단하셨다고 그런 평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예. 그것도 역시 그 결단 있고 음. 정상회담 하셨으니까 네. 그러니까 뭐 관심도 많이 갖고 있었고 네. 그런데 그 기시다 총리의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네. 역시 아직도 그 문 정권 때 그런 관계가 있었으니까 네. 아직도 신중하게 일본 정부는 접근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. 기대보다는 네. 그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도 위기감 굉장히 크죠. 북한 문제도 있고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보의 위기는 동시에 움직이고 있죠. 그 대만 그거 문제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었고 네. 하니까 빨리빨리 그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정상끼리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네.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그 소통해야 된다는 의지가 보여요. 그
양 그 전사네. 그거 아직도 그거 고백 그 일본 쪽이 아무것도 넣지 않다는 거 네. 그렇게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죠. 근데 네. 그거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는 것이 예.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거 뭐 이 판결 문제, 징용권 문제는 한국 국내 문제다 그런 시각이 있어요. 그렇다면 이것이 그 뭐 일본이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없고 먼저 한국의 국내 문제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있어요. 다양한 뭐 다른 의견도 있지만 네.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이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그 징용권 문제에서 후원 조치를 뭐 일본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 원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윤 정부도 그냥 이 문제만 갖고 논의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골치 아픈 문제인데 근데 그 윤 정부는 더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결하자 그렇게 결심이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그 후원 조치는 그 징용권 문제 후원 조치만 보는 거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결단하셨으니까 이 정부는 신뢰할 만한 그 정부다. 그럼 믿음을 많은 일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더 혜택은 많은 것 같아요. 그 앞으로의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그 MZ 세대는 한국을 좋아하는 젊은이가 되게 많고 네. 전 세계도 환영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징용권 문제만 보면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게 보이는데 앞으로의 전전도 경제적인 그 협력이나 아니면 너무 많은 그 일본 젊은이가 관광객이나 그 유학생으로서 한국을 향하고 올 것 같으니까 네. 그거 다 합치면 또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뭐 어떻게 냉정하게 보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었고 이거 윤 정부의 좋은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그 반대할 사람 많이 있는데 어려운 결심을 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었고, 근데 역시 윤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외교나 이런 어려운 문제죠. 그거 뭐 후쿠시마 문제는 이런 것이 야당이나 여당은 협력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차이가 별로 없어요. 그 안보나 그런 부분에 그런 이런 국민의 안전 문제는 예. 그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. 민주당, 예. 공화당에. 그런데 이것이 그 자기 나라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그 일부러 그 뭐좀 그 일본 방문하는 그런 부분이 그 일본 정치계에 별로 없는 일이니까 역시 한국 대통령은 고생이 많으시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그거는 그거 농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논의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거 주제가 아니었으니까. 의제가 아니었어요. 의제가 아니었으니까. 그런데 많은 현안들은 그 정상으로서 일본 입장에서는 담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.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. 근데 이것이 그 뭐 극우 언론사가 뭐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설명했었어요. 그거 뭐 어떤 것을 담보했었다. 후쿠시마 문제라면 기시다 총리가 직접 그 과학적인 근거를 의교하고 하면서 그거 뭐 완화해 달라는 이야기는 했었다. 근데 의제가 아니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잖아요. 일본 입장으로. 그럼 논의는 안 했죠. 그러니까 한국 쪽이 하는 말도 맞고 일본 쪽에서 설명하는 것도 맞고 사실은 그냥 담보만 했다. 근데 의지가 아니라 근데 윤 대통령 다른 그 의원 만날 때도 그냥 일본한테 협력하겠다는 이야기 하시지 않고 그냥 한국 입장으로 설명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. 자기 나라 정상의 발언 아닌 부분은 그
정부가 서류명 안 한다. 그런 거는 외교적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 대통령실에서 자세히 서류명할 수 없는데 너희는 안 했다. 그거 사실이잖아요. 그런데 역시 지난 정부에 대해 그 언론에 그거 뭐 서류명하는 것이 좀 모자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정부가 그거 어필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역시 그것밖에 다 처리하고 그거 근데 일부 덜쯤만 그거 좋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다시 희석화하고 더 그거 뭐 전전히 그 반리할 수밖에 어쩔 수 없어요. 할 수밖에 없다고 역시 생각합니다. 그리고 계속 쌓아낼 수가 없으니까. 예. 근데 계속 그렇게 보관만 하면 더 위험한 일이죠. 그거 전청 그 지하에 그 누수하거나 하면 그 사고가 나고 그거 그렇게 처리하지 않은 그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나오면 그거 그렇게 나오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죠. 그러니까 오히려 처리를 처리가 과학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처리하면서 잘 관리하는 100%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는 뭐 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지난 정부 때도 그 후반기에 그거 결정하기 전에 그 일본 대사관도 처음으로 그 한국 언론사나 전문가한테 서류명회를 열리고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면 뭐 100% 믿거나 그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경위는 다 이해할 수 있다. 그런 게 해서 그거 뭐 결정하기 전에는 일단 그런 보도도 많아졌어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국제사회에 특히 그 주변 나라한테는 그런 설명하고 그거 하고 그 전문가나 한국 정부에 설명하는 거 하고 마음대로 야당하니까 그 사람한테도 뭐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다른 문제잖아요. 야당은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설명한 것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뭐 하루 여유가 있고 그 잘 듣는 자세가 있다면 전문이 역시 그거는 하루 당사자니까 뭐 몇 번이나 잘 소리면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치적 목적으로 그런 게 이용하는 거 역시 마땅한 일이 아니죠. 아직도 특히 우리 그 보수의 그 상계심 같은 언론사는 지금 정부를 믿을 수 있어도 4년 후는 모르겠다. 근데 자민당의 의원 사람들도 그것만 계속해요.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있으니까 4년이나 역시 너무 서두르게 그 빨리 이렇게 결단하신 것도 4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신 거죠. 그러니까 4년간 많이 그 의사소통해야 될 것 같아요. 정상끼리. 정권마다 역시 그 뭐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지난 정부에 가장 좋았다고는 그 평가하기가 그렇는데 그 힘을 주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이 그 언론사에 어떻게 어필하는지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 그 외신을 그 손중했었어요. 그리고 문 대통령 국내 언론사에 별로 설명 안 하셔도 그 외국 순방 가실 때 특히 보수적 그 언론사에 인터뷰도 많이 받고 하고 역시 외신한테는 많은 설명 받았었어요. 문 정부 때는. 그거에 비해 역시 지금은 좀 모자랄 부분은 그 외신뿐만 아닌데 그것이 그 윤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. 윤 대통령은 그거 매일이라도 그 설명하고 싶어하는데 언론하고 소통하고 싶은 스타일인데 역시 참모들은 그거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외신 대변인이 강인선 대변인이 있는데 강 대변인이 외신 기자들 열심히 만나지는 않습니까? 열심히 만나주세요. 그런데 그거 혼자 뭐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정부가 뭘 선정하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
그 원론하고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. 그 정부 자체가 그 윤 대통령 혼자 아니라 그 외신 그 비서관 혼자 아니라 전부 다. 왜냐하면 그 문 정부 때도 그 국민과의 그 소통이라고 하면서 언론사하고 그거 뭐 언론사 그 어려운 질문 받지 않고 그냥 시장에 가서 악수하거나 그런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. 그 정상들이. 그런 것보다 역시 우리의 역할은 그 듣기 싫은 그 질문도 하는 것이 그 일이잖아요. 국민을 대표해서. 그런 것이 역시 받아야 되는 거죠. 그거 뭐 책임자들은. 근데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가 그 질문을 좀 덜 받는다. 지금 상태는 문 정부보다 그 스타트 했을 때는 굉장히 매일매일 그렇게 소통하시니까 도어 스태핑에서 잘 받았는데 그거에 비해 덜 받았는데 그래도 문 정부 때보다는 그거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는 있죠. 그 뭐 대통령에 그거에 맞게 잘 방법을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. 그거 뭐 장모들이. 그러니까 그 매일 그 아침에 그 뭐 준비도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어 스태핑 하는 것보다 일본처럼 그냥 가끔 그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에 그거 뭐 정리하고 질문도 대충 이런 질문 얻는 것도 듣고 정리하면서 몇 분간 기자회견이나 그 도어 스태핑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적극적으로 이거 전략적으로 그 언론사 어필을 하겠다는 가 그냥 관리해야 되나 리스크니까 관리해야 되는다의 자세로 너무 차이가 생기죠. 그러니까 언론사는 싫은 상태인데 상태하기가 싫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 사람들은 뭐 그 국민의 그 입술이니까 매일매일 잘 설명하면 그 플러스가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차이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메디어 전략 같은 거 보이지 않아요. 그거 미디어 전략 같은 게. 그리고 미디어뿐만 아니라 영상 안에서는 소통이 그렇게 자유롭게 되고 있는지는 좀 의심되는 그 인사 같은 거 지금에도 생겼죠. 그거 뭐 그 안보시사고. 그러니까 뭐 역시 그 정부 안에서 대통령실 안에서는 뭐 자유롭게 더 소통하고.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 특징 그 안보실의 책임자들은 그 자세히 설명하거나 할 기회도 있는데 역시 다른 그 장관님도 그렇고 다른 참모도 적극적으로 그 윤 대통령 그런 말을 많이 하시니까 설명하라고 혼자 하나하나가 그런 기회가 더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외신한테 이야기하면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 어필이 되고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가 좋아하는 그 뭐 관심 갖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나라니까 좋은 이미지가 지금 있잖아요. 그 뭐 문화나 음악이나 그런 음식이나 그런 거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그 외신을 이용하는 게 좋죠. 외신 기자 클럽은 전통도 있고. 하니까 그것이 기자들의 지지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제일 큰 역할이라고 그 내신이랑 차이 없이 많은 그 사람한테 인터뷰도 할 수 있었고 기자회견도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이 그 많이 그 알게 되는 것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세계에 한국한테도 이익이 있고 그리고 한국은 그 민족적으로 일본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민족적으로는 단일 민족이고 근데 외국인도 다른 민족도 있지만 그 문화적 그 민족적인 그 다양성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외신이 비판하거나 다른 시각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다른 시각이 있구나 그런 거 있어야 배울 수 있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그 외신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그러니까 그 많은 거 우리 듣고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 역시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외신도 접근하기가 쉬운 부분도 있어요. 근데 많은 것 듣고
그리고 많은 거 이야기하고 그거 서로의 그거 뭐 소통을 많이 예, 하면 예 그리고 소개도 하고 그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비판도 하고 그거야말로 더 좋은 사회가 사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